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 저희 시간에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뉴스 시간에 저도 그 목소리로 만나 뵀던 분이라 네, 저희가 그 성함은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편하게 만나실 수 있는 자리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주 한미 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이미 뭐 방송을 통해서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이번에 그 위안부 소송거 기각 나는 거, 네. 거기에 참 많은 애를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 가주 한미 포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어떤 기관인지 잠깐 좀 물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좀 소개를 하고 지나갈까요? 네. 가주 한미 포럼은 2007년도에 저희가 마이크 혼다 의원이 네. 이제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거 120일 결의안을 미국 연방 의회에 상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그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 지지를 해줘야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분들이 모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동포들이 동참해 주셨고 네. 덕분에 그해 여름에 통과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실 알면 알수록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네. 그분들이 다시 우리가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기린비를 세우는 일, 앞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좀 하자 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주 한미 포럼입니다. 그렇군요. 그 성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혼다 의원은 일본계 같은데요. 네. 그 일본 분께서 어떤 배경으로 네. 이런 그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120일 되시는지 결의안을 네. 발의하셨는지 통과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그분도 저쪽 일본 우익 단체에서는 상당히 참 시달림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 혼다 의원이 어렸을 때 사실 그 이제 2차 대전 말경에 아주 뭐 3살, 4살, 5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이제 일본계 국민들을 네. 적국의 국민이고 어떤 이제 스파이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수가 위험이 있다 네. 해가지고 격리시켰죠. 네,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강제 수용을 한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때 혼다 의원 가족도, 혼다 의원도 함께 강제 수용을 당했었고 그것이 뭐 그런 내용 여기 그 재팬타운 가게 되면 자기들이 그렇죠. 박물관 만들어서 보관하고 네, 있죠. 2층에 올라가시면은 그대로 모형을 네. 다 이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그것도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계가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사시는 일본계들이 굉장히 깨웠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80년대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88년도에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사과, 그러니까 네. 공식 의회가 인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다 의원도 또 학교 선생님의 경험을 하시면서 네. 이런 인권 문제, 여성 문제, 특히 이민자, 소수계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한인들보다 먼저 혼다 의원이 행동을 하셨어요. 1999년에 가주 하원으로 이제 재직을 하실 당시에 하원 네. 의원이실 때 벌써 캘리포니아 상하 양원에다가 조인트로 위안부 문제 네. 즉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 정부가 저질렀던 그런 전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결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미 99년도에 통과를 네. 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보다 네. 먼저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
우리가 저 위안부 문제라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또 아름아름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렇죠. 다들 아는 문제이지만 이번에도 네. 저 뉴욕에서 오신 분께서 아마 그런 관련 다큐멘터리를 또 그 상영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는 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음.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운동이 만들어졌지만 정대협이 미국에서는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미일 관계가 있고 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가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그 외에 미주권이나 유럽권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가를 훨씬 더 크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런 연방 하원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라든지 어떤 미국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신경 무지 쓰죠. 그런 네네.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혼다 의원이 그렇게 사실 앞장서서 나서 주신 것이 너무나 저희한테는 하늘이 내리신 분 이런 기회였고 네. 혼다 의원이 그 이후로도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뭐 일본에 오면은 머리에 구멍을 내주겠다 뭐 이런 협박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계시고 지금 사실 혼다 의원 하나만 없으면 미 연방 의회는 전부 일본 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네. 혼다 의원 낙선 프로젝트를 사실 공공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다 의원을 대항해서 나온 그 젊은 친구 로칼라라는 친구가 한 번도 선출직에 뽑혀본 적이 없는 이제 갓 40을 넘긴 아주 젊은 변호사예요. 네. 그래서 정말 혼다 의원 같이 구선을 바라보는 네. 그런 정말 좀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이고 모든 존경을 받고 있는 이런 분하고 대적을 할 만한 상대가 아닌데 네. 이분이 이렇게 많은 선거 자금을 처음부터 등에 업고 이렇게 등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전략적인 차원이겠구나. 혼다 낙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정말 손 놓고 멍하니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혼다 의원 진짜 꼭 지켜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의원께서 하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 또 활동이나 뭐 이런 네. 것들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네. 가주 한미 포럼에서 하는 활동에 저희는 네. 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가주 한미 포럼을 처음에 만들 때 가장 눈앞에 목적에 두었던 것은 우리 남가주에 그 위안부 기린비를 하나 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도시들의 컨택을 해가지고 글렌데일 시하고 협조를 하게 돼서 네. 2013년에 이제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소녀상이 들어섰죠. 세우게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로도 세계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뭐 시 단위 아니면 주 단위에서 비슷한 결의안이 많이 통과가 됐는데도 일본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을 주로 모시고 와가지고 네. 할머니들의 증언만큼 강력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정말 저도 사실은 이 일에 이렇게 오래 할 줄 정말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캠페인만 끝나면은 이제 내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거니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 통역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이제 통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입이 되어 주셨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게 될 기회가 많고 네. 네. 할머니들하고 직접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은 사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가족 중에 친지분의 또 뭐 할머니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아픈 역사가 정말 가까이에서 겪으신 분들이 그렇죠. 또 그렇죠. 미국 사회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작은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편지나 카드들을 받을 때 저희가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태산처럼 많으나 네.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이런 사회 활동의 길로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 가주 한미 포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관심이 계셨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그리고 가족이 또 사실 전체가 카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너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우리 이웃을 좀 바라봐야 되고 또 제가 자랄 당시에 한국이 굉장히 격동기를 겪었잖아요. 네. 뭐 민주화 운동이 그렇죠. 활발하게 펼쳐지는 시기였고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미국을 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학교 때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정말 손님으로 지내다가 적당히 생활만 해결하고 적당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에서 살면 모든 게 다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 네. 92년에 또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 인종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범위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심각하구나. 훨씬 더 중요한 네.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도 사실을 좀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60년대 이후에 주로 이민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종차별법이라든지 어떤 투표에 제한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무임승차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런 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또 이런 할머니 문제가 저한테 왔을 때 또 여성이고 이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좀 게을러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실 수 있는 자기 한도 내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 내에서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고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 그 지지가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보람이 있어지기 때문에 참 저도 행복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네. 말씀하시고 우정아 씨 먼저 질문하실래요? 네, 네. 정말 제가 하려는 질문은 너무 무례한 거라서 먼저 하세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별일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할머님들의 입이 돼주시고 통역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 할머님들의 기사나 내용들에 대해서 글로는 많이 보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그 아픔까지는 귀로 눈으로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직접 대하셨을 때, 네. 만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고통과 그 할머니들의 경험이라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냥 듣는 입장, 어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 또 관련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또 되새김질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커다란 고통이고 맞아요. 얼마나 힘든 맞아요. 일인가 그런 것들이 와닿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조차도 네. 자신들의 과거 중에서 그런 불편한 걸 갖다 테이블 위로 꺼내놓는 걸 참 불편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걸 당사자들께서 당신의 입으로 기억하신다는 건 그분들한테 사실 두 번 큰 고통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누가 해결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은 일본의 그런 시도에 의해서 다 묻혀버리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나서서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적에는 저도 처음에는 막 통역하다 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보다는 우리 듣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감정을 배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할머니들이 진짜 말씀을 하시다가 정말 끔찍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흐리세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고 연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번 100% 똑같이 한마디도 틀림없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거짓말한다. 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을 할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네.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가장 지치실 때는 언제예요? 사실 혹시 그 가장 지치는데 네. 저희 같은 이렇게 무임승차하려는 비겁한 사람들도 일조를 하고 있나요? 그 지침에? 아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 운동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건 저희가 아니고요. 90년대부터 벌써 네.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이후로 이게 세계적으로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고요. 인권 문제 차원에서 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주 한인들도 그때 당시에 사실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라는 워싱턴 정대위도 90년대 초에 생겼어요. 네. 그리고 LA에서도 지금 이제 3.1 여성 동지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렇죠. 이은주 고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벌써 일본 영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셨다고요. 네. 그런 분들의 노력이 계셨었고 그 이후로 이제 좀 활동이 좀 활발하지는 못하다가 혼다 의원이 연방의회에 2007년도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불이 붙었어요. 네,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사실 한반도 밖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기린비라는 게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졌습니다. 네. 그것을 주도하신 단체가 이제 혼다 의원하고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시민참여센터. 네. 그래서 저희는 시민참여센터에 연락을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일이 물론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했지만 네. 이게 저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러니까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이겠어요. 그럼요. 네, 역사도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구석에서 또 노력을 하신 분들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더 나서 주시고 더 참여해 주시고 정말 나도 이거에 참여했고 나도 이 일에 일조했다. 나의 공도 들어갔다. 이거 자랑해 주시길 바래요. 저 아주 무례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혹시라도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혼다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일본에 들어오면은 머리에 뭐 총구멍을 내주겠다는 이딴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네, 본인이 네. 하시고자 하는 신념대로 하고 있죠. 네. 근데 정작 우리들 중에서는 네. 굳이 뭐 그걸 그렇게까지 꺼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네. 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혹시라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섭섭하죠. 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간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에 있어서조차 네. 사실 누구나 생각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자라오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오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저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인권 문제 또는 여성 침해 문제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합당한 건가요? 저는 거기에 언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방해를 한 건가요? 똑바로 보도한 아니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사실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갇혀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접근하시는 방식이 한국 대 일본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뺏겼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심각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 어떤 복수심 네. 이런 거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경험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거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결국 일본이 저지른 것은 한국에서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 아시아 태평양 굉장히 넓은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서 네. 저질렀던 만행이었죠. 세계 거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또 이 위안부라는 이 특정한 성노예의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들도 우리 한반도에서만 끌려가신 게 아니고 열 몇 개국 지금은 뭐 20개국이 넘는다고 네, 해요. 네. 조사가 더 진행이 네. 되다 보니 음. 그리고 거의 4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이고 또 특히 이것이 전시에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93년도에 유엔에서 반인륜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인신매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네.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LA 타임스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에 자행된 가장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그렇죠. 관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국가가 만든 네. 예, 국가가 시스템화한 노예 제도였다는 거. 근데 이제 가끔씩 한국과 일본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바라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괜히 뭐 반일 감정 조장하자는 거냐 뭐 네. 이런 어떤 우려들도 나오는데 나치 독일의 옛날 과오를 건드린다고 해서 홀로코스트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에 대한 반독 감정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똑바로 인정하고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똑같은 그 전범 국가의 입장이지만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 내에서도 사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그 아베 총리 특히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일본을 끌고 가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번에 이번에 그 기각되기 위해서 애써 주셨던 분들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축하 자리를 준비하면서 감사패 증정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그때
일본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많이 자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분들께서 이런 그 일련의 작업들을 바라보시는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이거는 인권의 차원의 문제고 국가가 저지른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책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용기 있게 나서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본 그 우익단체 얘기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나오는 건 하다못해 뭐 교과서에 네네. 네. 가령 그런 식으로 지금 저 내년부터는 우리가 교과서에 위안부 얘기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뭐 실린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실리게 되면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일본 민족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핑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양쪽 다 의견은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일본계 분들이 사실 이제 그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들으시고 직접 글렌데일의 경찰서하고 교육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아, 그분들이. 네. 네. 그래서 확인을 한 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어떠한 그 학교 내에서 분리라고 하죠. 왕따를 한다거나 네. 아이들이 뭐 괴롭힌다거나 네. 절대로 그런 한국 아이들이 일본계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로 네. 일본계를 상대로 혐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일본 내에서 만들어낸 일본- 변명이고 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본 내에 그런 혐오 범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혐오 범죄라고 하면 굉장히 법으로 강하게 다스리기 당연히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이죠.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일본 사회는 그런 헤이스피치라는 거, 그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최근까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제일 조선인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굉장히 공공연한 차별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뭐 다 죽여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 뭐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그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리에서 행진을 하는 그런 행진을 하는데 그리고 나치의 전범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는데도 경찰이 그 시위대를 보호해주는 뭐 그것조차 그쪽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혐오 범죄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면 일본계가 혐오 범죄를 당합니다라고 일본에서 떠들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 말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미국에서는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일본계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네. 그렇게 글렌데일 시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네네. 그런 통계가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네. 감사하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걸 왜 우리가 못했나 하는 부끄러움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도 더 열심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언론이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글렌데일 씨는 이번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글렌데일 씨가 상당히 그 뭐 변호사 물론 뭐 그 무인 변론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애도 많이 쓰시고. 글렌데일에서는 처음부터 이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부터 소녀상은 아무데도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제 이 소녀상을 지킬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사실 이 소송이 이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가지고 이게 거짓이었다 해서 제기된 소송은 아니었어요. 이 소송 내용은 글렌데일이 지방 정부인 주제에 왜 미국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침해하느냐. 그러니까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핑계거리였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본계 미국인들이 소녀상의 존재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한 증오 범죄의 대상이 네.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공원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기의 공공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다. 네. 그런 주장으로 제기가 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표현의 자유가 개인도 가능하지만 시정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판결이 바로 시정부도 미국 내에서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역사적인 전통, 즉 시정부가 인권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쭉 낼 수 있고 그것이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좋은 정통이다라고 네. 판결을 내주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소송 걱정 없이 이제는 네. 얼마든지 이런 그 기린비를 세운다거나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어제 봤던 기사였나요? 그런데 그 친구들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데요. 네, 대법원까지 네. 간다고 했고 이 일본 정부가 2015년 초에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5억 달러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2015년 예산이죠. 네. 네. 근데 원래 그런 예산이 어느 나라나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3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런 역사 문제를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그 해외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고 그 기금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시위가 미국에서 있더라도 일본에서 극우 단체들이 여기 원정 시위에 올 수 있는 또 그렇죠. 자금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고 물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근거나 실제로 증거는 그렇게 없지만 집행이 됐다는 거는 확인 못하지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끌 때까지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아무리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줄 리는 정말 단 0.01%도 없는데 저는 한 가지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가져가면서 글렌데일 시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무인 변론을 하시는 그 의식 있는 개념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어떤 식으로 비용이 지불이 될 텐데 네. 그게 결국 글렌데일 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글렌데일 시 주민들 상대로 야 너희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가 엄한데 돈을 갖다가 유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식으로 몰아가면 글렌데일 시 주민들의 분위기를 자기들 쪽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송을 거는 목적인 거죠. 바로 이제 어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시에서 조그만 시에서 목소리를 낼 경우에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 소송을 방어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압박을 가할 텐데. 그래서 이제 소송을 자꾸 하는 거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번에 글렌데일에서 오히려 그 변호사 비용까지 다 상대방으로부터 그 원고 측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이런 공익을 저해하기 위한 특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바로 이런 소송이죠. 네. 이런 경우에 그 원고에게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엔타이 슬랩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글렌데일 측에서 그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사실 원고 측에서 피고 측 글렌데일 시에 15만 불이라는 돈을 물어냈어요. 반가운 네.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워낙 그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이슈이고 역사적인 정의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들리 오스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 로펌이고 정말 너무나 알려져 있는 이름만 들어도 법조계에서는 네. 전부 다 입을 딱 벌릴 수 있는 네. 그런 로펌인데 그 로펌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 네, 네. 했을 때는 이 이슈가 굉장히 자기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이게 중요성이 있는 이슈다라는 그렇죠. 걸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 네. 사회나 미국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게 한국과 일본의 플레임이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변호사님들도 사실 이 케이스를 이제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씨름을 하시다 보니까 다들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시고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시들리 오스틴은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렇게 무료 변론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것이 성사가 된 케이스이지만 그 외에도 무료 변론을 해주시겠다고 자청을 네. 해주셨던 로펌이나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또 그 서포트가 다 있고 네. 특히 우리 한일 변호사 협회에서도 그 일본계 변호사 협회와 공동으로 지지 성명도 내주시고 네. 이러한 것들이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을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가 계신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 내시는 분들은 돈 내시고 이렇게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단체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주류 사회의 영향력을 끌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일을 해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또 인원 동원이 필요할 때 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서명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사실 뭐 제 돈 써가면서 뭐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행복하다는 것이 이러한 정말 그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뜻있는 일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더 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그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게 한 2시간 더 가야 되는데 뭐 이제 한 5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저희 방송국의 방송 방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대답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일본에서는 2015년에 5억 달러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불리한 국제 여론을 자기들 식으로 반전하겠다는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일련의 진행들을 하시면서 네.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국 정부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어요. 처음부터. 이유는? 그 이유는 이 문제는 저희가 미국 시민으로서 하는 일이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의 방침은 미국 사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아까 저 우려하신 한일 간의 프레임에 자꾸 갇히는 바로 오류를 범하게 그거죠. 되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보여주시는 관심 감사하고 또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에 오시면 꼭 소녀상을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 다 감사한데 그러시기 전에 먼저 한국에 계신 할머니들을 좀 돌봐주시고 네.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더 힘써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은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납세자이고 우리가 유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한인들만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기주의인 것도 아니고 사실 미국에는 11개, 15개, 20개국의 그 피해 국가들 커뮤니티가 전부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피해 국가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전달을 할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 의회가 그리고 우리 로컬 정부들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저희가 사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좀 이해해 주시면은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소개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전문적인 일 외에도 일반인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또 마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떻게 품을 좀 팔아야 좀 어떻게 거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이메일로 업데이트를 내보내드립니다. 그래서 KAFC KAFC, INFO 인포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KAFC는 저희 단체 이름이고 네. 거기에 info를 붙이시고 네. gmail.com으로 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새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을 한글로 또는 영어로 프레퍼런스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한글이나 네. 영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혼다이원 지키는 겁니다. 낙선 운동이 저쪽에서 네. 지금 현재 조직적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이크혼다닷컴으로 가셔가지고 20불도 좋고 40불도 좋고 우리 혼다 의원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사실 맥시멈은 2,700불까지이지만 정말 하실 수 있는 만큼 후원을 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지금 당장 두세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당장 아침마당 이름으로 저 네. 아줌마하고 저하고 일단 오늘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혼다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상대방도 도전자도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풀뿌리에 지지를 많이 받느냐에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의 후원으로 목돈을 가져오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진정한 지지와 후원은 풀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소액 기부가 굉장히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작은 돈인데 무슨 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콘다닷컴으로 가셔가지고 정말 얼마가 됐든 꼭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kafcinfo@gmail.com입니다. 혹시 운전 중에 저 이메일 어드레스를 메모를 못하시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바로 찍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참 이게 우리 저 사무국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걸 좀 궁금해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워낙 사안인 만큼 네, 다른 얘기하느라고 오늘 시간 다 갔습니다. 소녀상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절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보지 말고 여성 간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 문제로 네. 바라봐야 된다. 네네. 그런 보편적인 인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 들을수록 이 냉정함을 아니, 근데 참 유지하기 어려운 거 무너지죠. 있죠. 우리가 무너집니다. 거기에 말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거기에 말리게 되면은 큰 명분을 잃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김현정 사무국장님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임승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무임이라도 승차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특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럼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차가 점점 길어지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네. 예. 다음에 또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저 기회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